슈퍼개미 주식훈련소 TV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면 종목을 뽑아야 되겠죠.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는 2,4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2,400개가 넘는 종목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종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하나씩 그거를 2,400개를 직접 뜯어서 보면서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한 종목 분석하는데 1분씩만 소모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조건 검색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HTS를 사용을 해도 조건 검색식 같은 거는 안 쓴다.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요, HTS를 사용을 하는 한 조건 검색식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실시간 거래량 급등 종목이라든지 당일 신고가 돌파 종목이라든지 이평선 수렴 종목이라든지 뭐 수렴했다가 뭐 발산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 수급 종목이라든지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HTS는 조건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그거는요, 하나의 조건 검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의 조건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조건들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조건 검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조건 검색 창을 제공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주식을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도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좌는 유안타증권 T레이더 HTS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T레이더 HTS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커서 보시면 검색 전략 보이시죠? 자, 검색 전략에서 조건 검색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2750 조건 검색과 2755가 있는데요. 2750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워버리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강의할,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내용입니다. 자, 이 조건 검색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여기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거 하나씩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됩니다. 조건식을요. 넣어주면 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은, 자, 가격 분석이 있고요. 가격 변화, 신고가, 신저가, 뭐, 이런 가격은 가격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 변화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뭐, 프로테이지 변화율, 그죠? 변화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신고가, 신저가,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냥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내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고 싶다고 하면 거래량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넣으면, 조건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뭐 변동률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최고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 수량이 아닌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이 또 거래 대금의 변동률이라든지 넣으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런 비중이라든지 보유 비중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또 넣으면 되는 거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넣으면 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지표를 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추세 지표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신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이제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넣고,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요건 제가 또 강의를 또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이 지표를 가지고,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보조 지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지, 지표를 가지고 볼 줄 모르는데 그냥 보조 지표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놨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요. 자,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 넣으면 되고, 이제 재무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건 좀 재무제표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좀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유동자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동자산을 넣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잉여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넣어가지고 뭐 사용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손익계산서도 뭐 영업이익이라든 다 알아야지 수익성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의 모양들, 뭐 망치형이면 망치형이다, 매태가 발생했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캔들의 모양대로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대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기가 좀 중복이 됩니다. 검색 대상에 여기 보시면 검색 대상을 여러분들이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뭐 관리라든지 뭐 거래 정지를 뭐 포함을 해도 되고 제외를 해도 되고 이렇게 검색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다 있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피 200 종목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관리 종목을 가지고 넣을까 뺄까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일반 정보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보통주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잔고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넣어볼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뭘 넣을까요? 상장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넣는 거는 이게 그 조건 검색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리면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걸 또 따라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 맞게 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조건에 뭐 아무 조건이나 넣어도 됩니다. 자, 상장일을 일단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상장일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상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일단 전체 종목이 검색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956년도에 유가증권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죠? 1956년도에 1956년도 1월 1일로 0101로 하고 지금 현재가 11월 달인데 2022년도 12월 31일로 일단 기간을 가지고 좀 더 넓게 해가지고 일단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건을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 조건을 해가지고 조건이 하나 들어갔고요. 상장일이 1956년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전체 검색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러분들이 HTS 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전체 종목이 다 뜨겠죠, 그죠? 이렇게요. 자, 3,450개가 검색 대상 종목인데 100% 진행 상태는 100%고요. 3,400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 3,450개다. 그죠? 다 만족을 하죠. 왜냐하면 1956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최근에 상장되는 것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2022년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부터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01일부터 최근에 10월 달부터 상장되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뭐 검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수정을 누르고 그러면 상장일이 2022년도 10월 1일부터 뭐 최근에 됐는 것들이 이렇게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자, 3,450개의 종목 중에서요. 자, 요렇게 112개의 종목이 진행 상태는 100%고 이렇게 뜹니다. 자, 제가 전체 검색을 눌렀는데 전체 검색을 안 누르고 이렇게 옆에 보면 이제 검색 시작을 가지고 한번 눌러볼게요. 검색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자, 11%가 떴습니다. 그리고 20개가 떴죠. 자, 검색 시작을 여러분들이 뜨게 되면 20개 종목만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또 20개가 추가가 되고 자, 20개가 추가돼서 40개 종목이 됐죠. 또 다음을 누르게 되면 60개. 프로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00%면 다 112개 검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종목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처음 상장된 1956년부터 해가지고 56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자, 잠깐만요. 56년도 0101부터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최근에 상장되는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고 왜냐하면 상장되고 난에 차익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나는 좀 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을 또 설정을 하면 되겠죠. 나는 그러면 뭐 9월 31일까지 9월 30일 올해 9월 30일 10월 달부터 상장되는 종목은 나는 조건에다가 안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한번 눌러주면 상장일이 뭐 상장되고부터 해가지고 9월 31일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검색을 누르게 되면 3,450개에서 최근에 상장된 한 100몇 개 종목이 지금 제외가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만 코덱스 200, 나 이거 매매 안 해. ETF 같은 경우는 나는 매매를 안 한다. ETF, ETN 매매를 안 한다고 하면, 자, 이걸 가도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걸 제외를 하는 방법은, 자, 주식은 액면가가 1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죠? ETF, ETN은 액면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일반 정보에서 자, 다시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안에 깔아야 되니까, 자,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검색 대상에 대한 부분이죠. 검색 대상을 가지고 클릭을 하고, 자, 일반 정보에 보면 액면가라고 있습니다. 액면가를 가지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액면가를 가지고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액면가 100원부터 5,000원 이하. 자, 이거는 이제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추가를 하면, 자, 보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A가 있었는데 요거를 추가하니까 A and B가 됐습니다. A하고 B하고 두 개가 만족해야 되고요. B라는 조건은 100원에서 5,000원 이하입니다. 액면가가요. 그럼 이거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걸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제외가 됩니다. 3,450개의 종목에서 3,338개가 검색이 됐는데 요거를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종목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겠죠. 그죠? 자, 전체 검색 눌러보겠습니다. 자, 전체 검색을 누르면 잠깐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ETF가 싹 없어졌습니다. ETF, ETN 싹 없어지고 주식들만 딱 생긴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수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A and B입니다. AND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OR이 나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AND가 OR로 바뀌고 다시 또 더블 클릭하면 AND로 바뀝니다. 다 OR로 바뀝니다. A, OR, B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또는 B입니다. 그러면 자, 상장일이 뭐 56년부터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9월 31일까지 또는 액면가가 100원 이상 5,000원 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져 버리죠. 그죠? 또는 해버리니까 AND 하니까 뭐 요 조건은 B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떴는데 OR로 해버리니까 범위가 다시 3,450개의 종목이었는데 9월 31일까지의 이 종목으로 다시 아까 처음의 상태로 자, OR로 해버리면 종목이 늘어나 버리겠죠. 2397 했어요. 100몇 개가 늘어납니다. ETF, ETN이 또 다시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OR로 해버리니까. 자, 이해를 하시죠? 자, 요 내용을요. 자, 수식이 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B입니다. 자, 이 B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B를 드래그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에. 자, 느낌표를 했더니만 B 갈로 치고 자, 느낌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B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B를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자, 100원 이상 5,000원 이하가 이제 주식인데 우리가 주식 매매인데 이거를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ETF, ETN만 뜨겠죠. 이렇게 해버리면요. 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수식을요. 자, 전체 검색을 누르게 되면 OR이죠. AND로 하겠습니다. AND, A, AND 자, 느낌표하고 B입니다. 느낌표하고 B가 하게 되면 자, 액면가 100원 이상에서 5,000원 이하는 제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외를 하게 되면 자, 이거 ETF, ETN만 이렇게 뜨겠죠. 자, 전체 검색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은 다 제외가 되고 3,450개에서 941개가 요렇게 떴습니다. 자, 요거 이해했나요? 요렇게 수식을 요렇게 하면 되고,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식을 막 요렇게 했다가 해가지고 좀 지워버린다고 하면, 자, 지워버리겠다고 하면 그냥 델키 눌러버리면 지워집니다. 수식이 지워져 버렸으니까 다시 수식을 할 때는 그냥 요걸 A를 가지고 더블 클릭해주면 A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적으로 AND B입니다. 무조건 기본은 AND고요. 바꾸고 싶으면 OR로 더블 클릭해 바꾸시면 되고, 자, AND로 바꾸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지금 현재 종목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3,450개에서 2,397개입니다. 100%고요. 자, 진행 상태는 100%. 종목이 많습니다. 좀 종목을 좀 줄이고 싶다. 자,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지금 너무 검색 대상으로만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가격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 분석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시초가가 3% 이상 뜬 종목을 조건 수식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가가 3%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창을 하나 띄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새 화면이라고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똑같은 2750 화면이 하나 더 떴습니다. 더 떴고요.
자, 제가 이거 창을 왜 하나 새로 띄웠냐면,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조건 검색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좌를 좀 드릴 때, 무료 회원들한테요, 좀 강좌를 드릴 때, 질문이 좀 들어온 내용이 있었거든요. 안 된대요. 시초가 3% 했는데, 왜 종목이 왜 몇 개가 안 나온다고,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상승 갭이 있습니다. 가격 분석에 보면 상승 하락 갭이 있는데요. 상승 갭을 가지고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자, 시초가가 자, 3% 이상이라고 했죠. 상승 갭이 3%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 수정을 하고요. 자, 상승 갭이 3%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전체 검색을 합니다. 전체 검색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자, 종목이 3,450개 중에서 자, 99%죠. 99% 이렇게 뜰 때는 여러분들이 전체 검색을 한 번 더 누르고 100%를 맞추세요. 항상요. 자, 3,450개에서 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건 검색을 했는데 시초가가 3% 이상으로 상승 갭으로 했는데 왜 종목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저 차트로 옮겨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이렇게 검색이 된 걸 가지고요. 차트로 보낼 때는 요 자동 초기화 옆에 보시면 차트로라고 있습니다. 차트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트로 목록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라고 뜨죠. 목록의 내용은 자, 요 내용입니다. 요 종목들을 차트로 보낸 거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열어가지고요. 자, 지금 제가 이건 열려 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열면 차트가 이렇게 닫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종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낸 것들이, 자, 보낸 거, 여기 내용을 차트로 보냈더니, 자, 요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5개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갭으로 해가지고 3% 이상으로 해야지 조건이 요 종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가가 이렇게 뜬 거는 맞아요. 13%가 떴고, 엔젠바이오가 이렇게 시초가가 8%가 떴습니다. 전날에요. 근데 이제 상승 갭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날에 종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요 3% 갭이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전날에 종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 갭이 발생을 한 거고, 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요 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자, 요 조건만 맞아 떨어지는 게 5개밖에 없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시초가가 3% 이상이긴 한데, 이 갭이라는 조건을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요렇게밖에 5개밖에 검색이 안 된 거고, 자, 일단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러면 가격 분석에서 시초가가 3% 이상인 거는 가격 변화를 클릭을 합니다. 가격 변화를 클릭해 가지고요. 가격 변화율을 클릭을 합니다. 자, 가격 변화율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당일의 시가가 있죠. 그죠? 당일의 시가가 어제의 1일 전, 즉 5일로 되어 있는 거 1로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종가 대비 자, 0, 그러니까 당일의 봉을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 이상, 자, 요게 시초가 3%가 뜬 거죠. 자, 당일의 시가가 1일 전 종가 대비 상승 갭이 아니라, 자, 갭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종목이 34개가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자, 요거는 이 상승 갭과 자, 시초가에 대한 개념은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다시 요거 창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가지고 아까 A and B를 넣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조건을 넣겠습니다. 가격 변화율을 가지고 클릭을 하고 당일의 시가가 1일 전에 종가 대비 3% 이상 해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자, A and B and C입니다. 자, 시가가 3% 이상까지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3개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전체 검색을 합니다. 자, 전체 검색을 했더니 자, 검색이 쭉 되면서 3,450개 종목에서 100%가 진행이 됐고요. 조건 만족이 20개입니다. 20개 종목이 이렇게 검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차트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차트로 내용을 보냈습니다. 차트를 클릭을 하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한번 다른 걸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하고 다시 종목을 검색을 하고 종목 검색을 클릭해야 하면 여기 종목들이 여기에 있던 종목들이 자, 디젠스부터 해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A and B and C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검색이 됐는데 뭐 요렇게 우리가 시초가가 3% 이상으로 이렇게 뜬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만 자, 이렇게 양봉이 그래도 나왔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시초가를 해쳤죠. 이렇게 연봉이 떨어진 것들요.
자, 이렇게 시가를 해치지 않고 양봉으로 돌아서는 거는 괜찮은데 보시면 이제 잠깐 올랐다가 이제 시초가를 가지고 이렇게 훼손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떨어진 거. 그러면 나는 양봉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 싶다. 오르는 종목들만, 이런 종목들만 조건에다가 놓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자, 이런 건 다 제외를 하고 싶다. 이렇게요. 시초가 해쳐버린 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조건에 또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가격 변화율에 서요. 자, 창을 하나 또 새 화면을 열 때는, 자, 여기를 클릭한다고 했죠. 마우스 커서. 자, 여기를 클릭해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자, 지워지고요. 자, 그러면 양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둘, 넷, 6개가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뭘로 해야 될까요? 자, 양봉. 나는 이런 음봉이 싫고 양봉을 가지고 양봉을 넣고 싶다. 이렇게 양봉을 넣고 싶다. 시초가보다 플러스한.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분석이잖아요. 그죠? 가격 분석에서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죠? 가격의 변화에서 양봉은 일종의 가격의 변화율을 가지고 클릭을 한 후에 자, 현재의 당일의 종가가 당일의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시가 대비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0.000001이라도 그래서 0보다 무조건 높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0.001로 해도 되고 0.1%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A라는 조건으로 전체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이 다 양봉이라는 거예요. 다시 차트로 한번 보내볼게요. 차트로 보냈습니다. 자, 똑같이, 자, 차트로 넘어왔어. 딴 걸 한번 클릭을 해주고, 다시 종목 검색을 클릭을 하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제외를 하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는 다 양봉들입니다. 이제는, 자, 음봉 종목은 검색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자, 무조건 다 양봉이에요. 왜냐하면 시가보다도 무조건 0.1%라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다 음봉 종목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자,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요거는 닫아버리고요. 자, 우리가 만들고 있던 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우리가 C 조건까지 했고, 자, 그러면 양봉은, 자, 일중 가격 변화율을 가지고 클릭을 한 후에, 당일의 시가가, 당일의 종가가, 당일의 시가 대비 0.1% 이상인 거 가지고 추가를 하게 되면, 자, A 조건 플러스 B 조건 플러스 C 조건 플러스 D입니다. 자, 조건이 더 늘었죠. 그죠? 자, 요 조건을 가지고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종목이 좀 줄어들겠죠. 아까 전에 시초가가 3% 떴더라도 음봉인 게 있었던 게 이제 제외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뭐 이런 종목들, 뭐 대형 같은 경우 이런 거 제외되겠죠. 그리고 SY 같은 경우 제외되겠죠. 이렇게요. 이게 음봉 뜬 것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검색을 하면 종목이 줄어들어요. 이런 거 SY라든지 대연이라든지 없어져야 됩니다. 자, 전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보겠습니다. 자, 전체 검색을 누르면 딱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아까 20개 종목에서 지금 3,450개에서 7개 종목만 이렇게 검색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만 넣으니까 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넣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표를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자, 거래량을 한번 넣어보면, 자, 거래량을 클릭을 해가지고, 자, 거래량에서 보시면요, 거래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최고 거래량 갱신을 한번 넣어볼게요. 직전 5일간의 최고 거래량 갱신. 자, 0일 전 기준으로, 현재 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직전입니다. 직전 5일간의 최고 거래량 갱신하는 거 가지고 추가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를 지금 이전에 검색된 걸 가지고요. 이걸 차트로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차트로 내용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7개 종목이 지금 현재 검색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요. 자, 종목 검색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7개 종목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디젠스부터 해가지고, RP 바이오까지, 이렇게 7개 종목이 검색이 되어 있는데, 자,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젠스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자, 5개, 우리가 지금 넣을 게 당일 거래량이 직전 5일간의 최고 거래량을 갱신한 것들을 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디젠스 같은 경우는 최고 거래량입니다. 그죠? 요거는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넣더라도 이거는 디젠스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고 거래량입니다. 그죠? 5일간에.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고 거래량입니다.
자, 데모는요. 자, 최고 거래량이 아니죠. 여기가 이제 최고 거래량입니다. 여기가 최고 거래량이고. 자, 그러면 요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요 조건, 지금 거래량 조건을 넣게 되면, 데모는 삭제가 될 거고요. 제어가 될 거고. 자,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고 거래량이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고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죠? 상한가는 같지만, 거래량은 전날보다도 거래량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캐리소프트도 제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5일간의 최고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자, 조건을 넣어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제외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자, 당일 거래량이 직전 5일간의 최고 거래량을 갱신 0일간 기준. 자,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A 엔드, B 엔드, C 엔드, D 엔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우리가 E라는 조건, 거래량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고, 7개 종목이 이전에는 검색이 됐는데, 2개 종목은 거래량이 미달을 했죠. 그러면 전체 검색을 하면 되면, 요게 5개로 돼야 됩니다. 전체 검색. 자, 3,450개에서 5개로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만들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자, 조건 검색을 이렇게 이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저장을 눌렀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검색 조건 저장이 있고, 목록 저장이 있고, 목록 합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검색 조건부터 일단 저장을 할게요. 강좌 1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1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장을 했으면 자동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자동으로 클릭을 해도 되고, 여기서 검색 전략에서 여기서 자동 조건 검색 요걸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자동으로 클릭을 하고 띄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장한 게 강좌 1을 가지고 검색을 했고요. 강좌 1은 여기도 있고, 여기 검색 조건에, 자, 여기도 강좌 1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강좌 1이 있고요. 강좌 1이라는 우리가 조건식을 가지고 저장한 걸 여기 클릭을 하고, 수행 주기를 시간으로도 가능하고 분으로도 가능한데, 시간은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분으로, 자, 1분, 2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가지고, 분을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자, 요걸 그냥 플레이만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플레이 누르면,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장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그냥 뜨는데요. 자, 조건에 그냥 맞는 거 이렇게 떴고요. 지금 5개 종목이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요 색깔들 있죠. 이 색깔은 뭐냐면, 우리가 1분을 해놨으면 1분에 한 번씩 이게 검색이 되는 거, 이 조건에 부합하면 여기 색깔이 뜹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클릭한 순간부터 주가는 움직이다가 만약 조건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가 없어질 거고요. 조건이 들어간다고 하면 색깔이 칠해지고, 자, 그리고 신규로 포착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검색했을 때는 없다가도 다시 신규로 포착되는 종목들, 지금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백지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장중에는 생기고, 또 조건에 부합을 했다가 또 탈퇴하는 종목이 있겠죠. 조건에 어긋나는 것들. 우리는 양봉으로 해놨는데 음봉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조건에 탈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규 탈퇴 종목이 여기 또 뜰 겁니다. 자, 신규로 포착되는 종목하고 신규로 탈퇴되는 종목 다 포함을 해가지고 히스토리는 다 모든 종목을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을 해주고요. 자, 검색 요약이 있고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나는 좀 제외를 하고 싶다. 검색에서 제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요거 제외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없어집니다. 제외된 거는 여기에 제외 목록에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껐다가 수동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능하고, 수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하게 되면 검색이 생기죠. 할 때마다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초기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 조건식이 많다고 하면 여러 개가 뜨겠죠. 거기서 원하는 조건식을 놓고 하면 되고, 또 조건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 여러 개 창을 띄운다고 하면 새 화면을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요 조건을 가지고 쓰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을 눌러가지고 관심 종목 일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그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좌2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삽입을 하고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 전략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강좌 2를 만들었죠. 2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요 종목들이 관심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자동이 있고요. 초기화 이거 차트로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강좌 3으로 해가지고 폴더를 새로 만들어주고 강좌 3입니다. 전부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뜬 종목들이 전부 삽입이 되고 확인을 누르고 이 관심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검색 전략에 관심 종목 플러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강좌 3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뭐 연속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그냥 플레이로 우리가 관심 종목 지금 23에다가 우리가 해놨잖아요. 관심 종목 23. 자, 강좌 3 이렇게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설정해 보면 설정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2초간. 자, 요거가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2초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뭐 클릭하면 귀찮잖아요. 종목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런 이제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플레이 누르면 자동적으로 종목이 이렇게 변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메뉴들을 가지고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저장이 있고 저장은 했고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A, B, C고 이제 조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식을 많이 넣게 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3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표를 누르게 되면 지표만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를 가지고 좀 뭐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으로 하게 되면 요 3개만 되는 거고, 자, 지표를 누르게 되면 지표를 넓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록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에 검색된 걸 가지고 목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기본 화면은 요 화면이고 이렇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면 우리가 이제 강좌 1을 우리가 저장을 했고요. 목록 저장과 목록 합성이 있습니다. 자, 목록 저장과 목록 합성을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이거 닫고요. 저걸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저장을요. 자, 우리가 강좌 1에서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좀 조건식을 다 빼버리고 A 플러스 B만 넣고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397개 종목이 검색되는데, 자, 요거를 우선 검색 조건에다가 강좌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겨놓고 확인을 눌렀고요. 자, 그러면요. 자, 강좌 1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할 때 우리가 5개 종목이 나왔죠? 자, 검색을 하면 이제 5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강좌 2를 가지고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요. 2397개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건식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다시 강좌 1을 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5개 종목이 나왔고, 자, 여기서요. 자, 검색 조건 저장이 있고요. 목록 저장이 있습니다. 자, 목록 저장에다가 자, 강좌 1이라고 자,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앞서 저장했던 거는 우리가 검색 조건 저장이고요. 이거는 목록 저장입니다. 목록 저장은요. 자, 목록 저장은 요 목록을 이야기하는, 여기는 이제 검색 저장 조건으로 됐고, 목록 저장으로 지금 현재 강좌 1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요. 목록이 나오고, 다시 검색 조건으로 들어가가지고, 강좌 1은 했고, 강좌 2를 가지고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또 목록이 나오는데, 자, 100%를 확인을 하고요. 3,450개에서 2,397개가 됐습니다. 자, 요 목록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저장을 클릭을 하고 요거를 강좌 2로 동일한 제목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요거는 저장 검색 조건이고, 그 밑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목록이 2개가 생겼습니다. 자, 강좌 1 목록을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초기화를 누를게요. 지금 밑에 너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강좌 1을 더블 클릭을 했더니 강좌 1은 5개 종목 목록이 생겼고, 자, 강좌 2를 가지고 더블 클릭을 했더니만 2,397개 종목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목록 저장까지 했고, 이제 목록 합성입니다. 강좌 1과 강좌 2, 강좌 1이 5개 종목이 검색이 됐고, 예, 강좌 2가 2,300개 종목이죠. 자, 그걸 가지고 2개를 합성을 하면, AND는 뭡니까? AND라는 조건은 A 조건과 B 조건이 서로 공통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라도 불일치를 하면 안 돼요. A하고 B하고 AND를 걸어버리면 무조건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두 개의 조건이요. 그러면 여기가 1이 5개 종목이니까 이걸 합성을 해버리면, 자, 일단 합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합 AND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5개 종목이 뜨겠죠. 강자 1종목이 뜨겠죠. 그죠? 자, 요건 산수입니다. 자, 합성을 하게 되면,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합일로, 자, 이렇게 AND이기 때문에 5개 종목. 자, 강자 1이 5개고, 강자 2가 2397개 종목입니다. 합성을 했더니만, 자, 이렇게 5개 종목이 떴습니다. 다시 또 목록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자 1 또는, 자, OR을 써가지고요. 강자 2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OR은 포괄적인 의미죠. 그죠? A 또는 B입니다. A 조건도 되고, B 조건도 되고, 다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합 OR로 해버리면, 자, 종목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늘어나거나, 자, 지금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요. 자, 여기서 목록 합성해서 강자 1과 강자 2를 OR로, 자, 합성 OR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생기는데, 자, 보시면요. 2397개 종목이 됐어요. 자, 강자 2가 2397개 종목인데, 자, 강자 2가 2397개 종목인데, 요 종목 안에 강자 1 5개 종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2397개 종목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목록 합성을 가지고, 강자 1에서, 강자 1은 5개 종목이고, 마이너스로 해야죠. 마이너스로 클릭을 하고, 강자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요. 한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5개에서 여러분 산수하잖아요. 5-2391을 하게 되면 0이죠. 그죠? 이거는 종목이 안 뜹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단계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종목이 안 나옵니다. 5 빼기 2300개니까 안 나옵니다. 반대로 그럼 B에서 A를 빼버리면 되겠죠. 강자 2에서 강자 1을 가지고 빼버리면, 그죠? 예, 이렇게 빼버리면 요거는 나와야 되죠. 그죠? 2391에서 5개가 빠지는 거죠. 2390, 아까 개수에서, B의 개수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이거는 빼는 겁니다. 한 마이너스, 2, 이렇게 2로 그냥 제목 아무렇게 지었습니다. 자, 합성해야죠. 하면, 자, 종목에서 요거를 B의 종목에서 2397개 종목이었는데, A가, 자, 강자 1이 5개 종목이었으니까, 5개 2397 빼기 5를 내버리니까 239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로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떨 때 쓰냐면, 종목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할 때, 검색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제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검색식을 가지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종목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종목을 우리가 종목 검색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식을 쓰는 이유가 종목을 뽑기 위해서인데,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조건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종목이 검색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많이 넣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건 검색식을 만들다 보면 조건 검색식이 2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100개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릴 경우 이제 종목이 여기도 종목을 뽑고 저기도 종목 뽑고 헷갈리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합성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 조건식에서 검색되는 종목을 추려낼 때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강좌를 들으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반 검색이 있습니다. 전체 검색하고 이제 검색 시작하고 다음 누르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다시. 자, 여기서 전체 검색하고, 그죠? 이거는 이제 검색 시작을 해도 똑같겠죠. 왜냐면 이거 20개가, 검색 시작에 20개가 보여지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결과 내 검색이 있고요. 결과 외 검색이 있습니다. 결과 내 검색은 말 그대로 결과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 외 검색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자, 결과 내 검색이 있고, 결과 외 검색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장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가지고 장중에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 결과 내 검색으로 해 가지고요.
검색을 시작하는 시점에 검색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시점에 종목들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 외 검색은 뭐냐면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장중에는 주식의 가격이 변합니다. 그죠? 조건을 가지고 이탈하기도 하고 또 신규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결과 외로 신규로 포착되고 하는 것들이 결과 외 검색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대충 뭐 사용 방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카테고리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꽤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조건 검색식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슈퍼개미 주식훈련소 TV에서는 무료 주식 교육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유한타증권 가입만 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유한타증권 가입하는 방법은 이 영상 뒤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가지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는 게 여러분 가입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유한타 증권을 이용하는데 뭐 수수료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회비라든지 그런 금전적인 것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유한타 증권을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유한타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메뉴가 뜰 건데 유한타증권 T레이더 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기 때문에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 바탕화면에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설치된 걸 가지고 열게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올 건데 거기서 가운데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가지고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식을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주식 금융상품 갈로 열고 위탁 계좌 갈로 닫고 자, 요거를 가지고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 개설 신청 전에 뭐 준비사항이 나오는데 준비사항 잠깐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본인 확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정보를 넣고 자, 여기서 이제 서비스 신청에서 디지털 OTP 신청하고 증거금융이 있는데 디지털 OT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만들고 난 후에 돈을 넣을 때는 상관이 없으면 저게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출금을 할 때는 디지털 OTP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계좌 만들 때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 일단 계좌부터 먼저 만들고 난 후에 추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증거금융 같은 경우는 50하고 100이 있는데요. 10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수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100으로 오로지 현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100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좀 신용 미수를 좀 쓰겠다라고 하면 50%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명을 가지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분증하고 기존 계좌를 가지고 이체를 해주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명을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신분증을 여러분들이 뭐 촬영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들 촬영하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화면 요렇게 네 개가 잘 나오도록 신분증이 잘 나오도록요. 모서리에 딱 신분증 모서리에 맞춰 가지고 찍어 주셔야 됩니다. 찍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로 유한타증권에서 1원을 보내드립니다. 유한타증권 땡땡땡 하고 찍히는데요. 요 숫자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인증 숫자에다가 넣고 확인을 눌러주면 간단하게 유한타증권 계좌가 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자,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요 화면에서 등록 요청 밑에 보면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이 있는데요. 계좌 유치자 구분에 투자 권유 대행인 FC 요거를 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등록 코드에다가 숫자로 영어로 D 숫자로 211 2002를 가지고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 김찬우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확인을 누르고요.
동의함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유치자 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에서 투자 권유 대행인 FC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한타증권을 비대면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수수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등록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냥 계좌만 개설하고 넘어가 버렸다고 하면 20일 안에는 다시 첫 화면 있죠? 첫 화면에서 여기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게 되면 유치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요걸 터치를 하고 유치자 등록을 누르게 되면 다시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디지털 OTP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설 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미신청으로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다. 차후에 디지털 OTP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 이러면 다시 스마트 계좌 개설 메인 화면 첫 화면에서요. 요 빨간 박스 친 거 있죠? 자, 요걸 가지고 터치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증을 받고 신분 인증을 받고요. 이쪽에 디지털 OTP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으면 왼쪽에 메뉴에 뱅킹 업무 신용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OTP 통합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OTP 발급 관리 해가지고 N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OTP가 발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Y라고 나오면 디지털 OTP가 발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할 필요가, 발급을 할 필요가 없고요. 해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지를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증서 발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뉴에 뱅킹 업무 신용대출의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인인증서도 여러분 다운받으신 걸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계좌 만들고 난 후에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에 이렇게 메뉴에서 1번, 2번에서 투자 권유 대행인 FC를 가지고 클릭을 해주고, 자, 요거는 이제 숫자로 넣어주시고, D하고 숫자로 211, 2002 요거 숫자로 넣고 조회를 누르고 꼭 등록을 해주시고요. 요걸 등록을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